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 박범준입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표정을 좀 살펴보곤 하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대체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단순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쓰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좌절돼. 그러면 행복할 확률이 낮겠죠.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좀 우스운 예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영화배우 전지현과 결혼하고 싶어 이걸 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은 전지현 씨가 그분을 안 좋아할 확률이 너무나 높죠. 전지현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수없이 많다면 모든 사람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겠죠. 결정적으로 전지현 씨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조금이라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이제 5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주변에 많은 유부남들을 봐요. 이분들은 대체로 결혼이라는 관계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좀 꼭 사고 싶은데 못한다. 내 방에, 내 집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한다. 친구들이랑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못한다. 못한다. 왜? 결혼이라는 관계 때문에. 아마 제가 가까이 이야기를 못 들어봤을 수는 있지만 많은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걸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못한다. 남편 때문에 못한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 이 못한다가 쌓여서 깊고 아주 어두운 좌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는 사실 그 관계의 질을 좌우합니다. 좋은 관계라면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많이 이루어져. 적어도 비웃음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지는 않아. 여야겠죠. 반대로 안 좋은 관계라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걸 원하니? 라고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강행을 해. 상대방이 어떻게 막지를 못했어요. 억지로 한 거죠. 그러면 두고두고 그걸 가지고 너는 그렇게 철이 없고 네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냐 라고 두고두고 비난을 받습니다. 즉 좋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관계를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만 그 관계에서 원하는 걸 계속 얻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관계가 불공평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얻어냅니다. 상대방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계속 채워줘야 돼요. 당연히 이 관계는 지속하기 힘들겠죠. 그게 어떤 관계에서 보통 그런 게 나타나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맘대로 조종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흔히 우리가 갑질 혹은 요즘 사회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갑질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갑질에 반대되는 말이 있나요? 의리겠죠. 의리나 병정은 갑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결국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도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집에 어르신이 놀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집들이를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먹은 술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맥주 몇 병을 베란다에 이렇게 뒀었거든요. 사실 저는 술을
조금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사람들이 먹을 때 술을 곁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맥주는 그냥 집들이에서 온 친구들이 먹고 남아서 둔 건데 저거 언제 해결하지? 이 정도 상태였어요. 근데 이 어르신께서 저와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맥주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아, 요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맥주 한 잔 곁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술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맥주 한 잔 대접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저희 집에 왔다 와서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 정말 이거 먹으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면 좋겠는데 저 베란다에 맥주가 뻔히 보이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맥주 한 잔 권하지 않더라 라고 화가 나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걸 원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으면 저는 당연히 흔쾌히 아유 같이 한잔 맥주 하시죠. 제가 술을 못하지만 하고 권했을 텐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버릇없이 이분의 원하는 걸 해결해 주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면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원한다는 것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독심술이 있지 않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걸 바라는 것은 약간 욕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자기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알아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것이 명확하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야 이것 좀 해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관계 속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끊임없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탁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미있는 예인데 어떤 가족이 캠핑을 갔어요. 남편이 한 2-3시간 동안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오래 해서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애들 더우니까 빨리 텐트 좀 쳐. 그래서 땀을 또 뻘뻘 흘리면서 텐트를 칩니다.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좀 있다가 아가씨 둘이 와가지고 저기 아까 보니까 텐트 되게 잘 치시던데 저희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텐트를 쳐주는 거죠. 아가씨들이 시원한 것도 한 잔 주고 그럼 이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텐트 치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지금 피곤하고 더워가지고 텐트를 빨리 쳐야 되니까 치라 했을 때는 뭔가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옆자리 아가씨들이 부탁을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텐트를 치고 싱글벙글해. 이건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다입니다. 왜냐하면 2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텐트를 치라고 했을 때는 없었던 2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텐트 되게 잘 치시던데. 두 번째는 저희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칭찬과 부탁이 이 사람을 기분 좋게 움직이는 힘이었던 거죠. 아내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이유로 생략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언가 칭찬하고 부탁하기보다는 야 이것 좀 해. 당신이 이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부탁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명령이거나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서는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죠. 너 저기 가서 총을 들고 지켜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기 싫거나 못할 이유가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건 명령과 복종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계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부탁과 부탁에 대한 도움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탁이라는 것은 항상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하죠. 우리 관계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전제로 깔고 부탁을 하면 그거는 아무리 언어적으로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구성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폭력적인 거죠. 옛날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피아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당시에 전 세계에 유행을 했던 대사가 있죠. 나는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누군가를 협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뜻이죠.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은 아무리 부탁의
부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명령이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이 부탁을 해도 거절당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내 부탁을 들어주면 고마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한 30대 후반에 한 선배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반복입니다. 보통 한 번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럼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들어줘.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설득의 핵심은 반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라디오에서 똑같은 광고를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트는지 아니? 사람은 절대 한 번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정상이야.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나는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 내가 잘 설명을 하고 했으면 한 번에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서 속상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설득을 포기하는 순간 제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부탁이나 설득을 하더라도 한 번에 이번에 얘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포기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거절을 당해도 기분 나빠하고 속으로 괘씸해하고 화를 내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하면 분명히 해줄 거야 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부탁이라는 형태로, 여기에는 칭찬이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당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반복하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누구도 저에게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얻어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네가 더 권력을 가지고 네가 더 윗자리에 서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커다란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좀 더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책이 있어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왓튼 스쿨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MBA 중에 하나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MBA 교수님이 썼다고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결국 경제에서도 핵심이겠죠. 경영에서도 핵심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이분이 연구하고 가르쳐온 바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남성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약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노력해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쟁취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뭔가를 주고받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표현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해요. 약간의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저의 경험으로는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는 부끄럽고 약간은 잘못된 거야 라는 잘못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표현을 못하고 꾹꾹 참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못 참을 때 부탁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건 이렇게 하자, 이런 형태로 그냥 툭 던져요. 그리고 한 번 거절당하면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면서 포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이런 부탁도 하나 못 들어줘? 이런 식으로 바로 반복이라는 결과를 다 무시하고 거절당한 거에 좌절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 좌절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좌절 혹은 무기력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영어로 helpless라고 해요. 내가 뭔가 해도 안 된다라는 좌절. 가족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많은 남성들에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얻어낼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인생엔 안 돼. 포기야. 라는 무기력한 좌절감이 깔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관계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쏠립니다. 직장에서 갑질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쨌든 남성분들이라면 좀 더 이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점점 좋은 관계로 자라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상대 방향, 서로의 방향,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기분 좋게 들어주게 만드는, 마치 누군가 나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텐트 좀 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도와주듯이 이 관계 안에서도 서로 원하는 것을 기분 좋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오늘 좋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될까요? 이왕이면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작은 것부터 연습하면서 좀 이런 방법을 살아가는데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